여러분 반갑습니다. 올해 그 정부의 핵심 개혁 과제 추진 성과를 한번 다 같이 점검을 해보고 또 내년도 추진 방향을 토론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올해 초 4대 부문 구조 개혁과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을 중심으로 금년 내에 반드시 추진해야 할 정책들을 모아서 24개 핵심 개혁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아주 자식같이 생각을 해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24개 과제는 그냥 만든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 그 경제 사회 전반의 체질 개선을 하고 또 그걸 통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고 이걸 통해서 이제 경제 활력 회복 또 청년 일자리 창출 이런 것을 이제 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그냥 말로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제대로 된 확실한 이 시대에 맞는 정책을 만들어내고 그걸 이제 이행하는 데 온갖 힘을 기울여야 되는데 그 정책 방향이 좀 잘못됐다 하게 되면 헛수고가 될 거고 또 잘 만들어 놓고 실천을 안 하면 그것도 또 의미가 없고 그런데 이거는 정말 자식같이 이 24개는 자식같이 생각할 정도로 소중한 정책으로 고르고 또 고르고 그렇게 만들어낸 거고 또 이 국제사회에서도 이런 그 한국의 정책 방향이 옳다는 것을 이런저런 그 우리가 소식들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길을 가고 있다. 꼭 필요한 일을 지금 하고 있다 하는 그런 그 어떤 확신을 계속 우리한테 주고 있기 때문에 정말 그 중대한 과제들이고 그래서 오늘의 이런 점검 회의가 더욱 의미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이 과제들을 추진하는데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 모든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세계 경제 침체와 또 대내외 환경이 상당히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성과들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개혁 추진에 힘을 모아준 각 부처의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 넘어야 할 산들이 많습니다만 오늘은 그간의 성과와 부족한 점을 냉정하게 점검을 해서 내년도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정확하게 제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올해 정부가 역점을 두었던 4대 개혁을 살펴보면 첫째, 공공개혁의 경우 누구도 손대기를 꺼려했던 공무원 연금 개혁을 지난 5월에 이루어냈고 그 결과 당장 내년에 1조 5천억 원, 향후 30년간 185조 원의 재정을 절약하게 되었습니다. 또 최근 2년간 예산 편성 과정에서 689개의 유사중복 사업을 통폐합해서 2,500억 원을 절감하기도 했습니다. 공공기관 정상화를 통해서 공공기관 부채가 지난해 처음으로 감소를 했고 공공기관의 불필요한 기능을 정리하고 핵심 부문의 역량을 집중하는 기능 조정도 추진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산 낭비나 비효율의 관행이 이게 또 오랫동안 그 쌓여왔던 관행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게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강도 높은 재정 개혁과 공공기관 기능 조정을 통해서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높여가야 하겠습니다. 또 다음으로 노동개혁은 지난 9월 120여 차례의 치열한 논의를 거쳐서 17년 만에 노사정 대타협을 이루어냈지만 아직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년 60세 의무화에 대비한 임금 피크제 도입도 313개 공공기관이 모두 도입을 마쳐서 향후 2년간 8천여 개의 신규 일자리 기회가 만들어졌고 민간 분야도 30대 그룹 주요 계열사의 60% 이상, 은행의 80% 이상이 도입을 완료했습니다. 고용과 복지, 서민 금융까지 한 곳에서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를 계속 확산해서 많은 분들이 이곳을 통해서 일자리를 얻는 성과도 거뒀습니다. 또 육아휴직과 시간 선택제를 비롯한 일 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 정착에 노력한 결과
현장에서 의미 있는 변화들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노사정 대타협을 구체화하기 위한 노동개혁 입법은 지금까지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어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특히 지난 12월 2일 여야 지도부가 노동개혁 법안 논의를 즉시 시작해서 임시국회에서 합의를 통해 처리를 하기로 국민에게 약속을 해놓고도 지키지 않고 있는데, 민생과 경제를 위한 입법은 국회의 권리가 아니라 의무입니다. 노동개혁은 우리 청년들의 생존이 달려있는 문제인 만큼 어떤 이유로도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정략적 흥정이나 거래의 수단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만약 국회의 비협조로 노동개혁이 좌초된다면 역사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역사는, 과거의 정치는 지금의 역사고, 또 지금의 정치는 미래의 역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어떻게 이런 국민에게 중차대한 나라 미래가 걸려 있는 일들을 어떻게 대했고, 어떻게 처리했고, 어떻게 노력했고, 어떻게 방해했고, 어떻게 게을리했고, 이 모든 것이 미래의 역사에 남는 데는 생각을 할 때 정말 모두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세로 일을 한다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정신이 번쩍 들 것인데, 정말 모두가 그 역사를 대하는 마음으로 이 노동개혁이나 이런 그 과제들을 대해 줬으면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아이들이 꿈과 끼를 갖춘 창의적 인재로 성장하도록 하는 교육개혁도 올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자유학기제가 전체 중학교의 80%까지 확산이 되었고, 일학습 병행제에는 5천여 개의 민간 기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NCS 기반 채용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불필요한 스펙 부담 없는 능력 위주의 채용 기반을 마련하는 등 교육과 취업 현장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유학기제를 통해서 자신의 꿈과 목표를 스스로 찾아가는 학생들, 일과 학습을 병행하면서 자신의 선택을 뿌듯하게 느끼는 청년들을 보면 교육개혁에 희망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희망의 싹을 구체적 결실로 키워서 우리 사회 전반에 실질적인 변화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교육개혁 과제들의 성패는 결국 현장에 달려 있는데, 관련 제도들이 현장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겨가기를 바랍니다. 금융개혁은 초기에는 잘 와닿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성과물들이 하나둘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 인가, 계좌 이동 서비스, 비대면 실명 확인 등 혁신적인 핀테크 서비스의 출현으로 기존 금융회사들의 경쟁과 혁신이 촉진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혁신을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추진해온 기술금융은 올해 총 26조 원 규모의 신규 자금을 기존 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중소 벤처기업에 공급했습니다. 또 금융감독 개선 작업을 꾸준히 해온 결과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고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인터넷 전문은행이 영업을 개시하고 크라우드 펀딩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서 금융산업에 보다 큰 변화가 일어날 텐데, 새 제도들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자본시장 개혁과 대출 중심의 기술금융을 이제 투자로 확대하는 혁신 과제들도 확실한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사실 4대 개혁은 정부의 입장에서만 생각한다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주로 뒤로 미루어 놨던 것들입니다. 하지만 수술을 뒤로 미룰수록 병은 커지고
치료가 불가능해집니다.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지금 수술을 해야만 국가 사회 전반의 활력과 건강을 되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막중한 역사적 책임감을 가지고 새해에도 4대 개혁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경제혁신 분야를 살펴보면 올해는 우리 경제도약을 이끌 양날개인 창조경제 확산과 문화 융성을 위한 기반 마련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1년이었습니다. 먼저 전국 17개 시도에 창조경제혁신센터 설치를 완료했는데 법률, 금융, 특허 등 관련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을 하면서 각 지역의 창업과 혁신 거점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년도 안 되는 기간이지만 1,000억 원이 넘는 투자를 유치했고 500여 개의 창업 기업을 보육하는 등 혁신센터를 통한 창업 지원 활동이 점차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창업 여건이 좋아지고 있다는 의견이 60% 수준에 달하고 창조경제 정책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66%로 나타나고 있는데 양적, 질적으로 정책 효과가 가시화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주요 국가 정상들과 OECD 사무총장, 글로벌 기업 CEO들도 혁신센터를 비롯한 우리 창조경제 현장을 방문해서 좋은 평가를 했고 이 모델을 수출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또 올해 2월에는 문화창조 융합벨트의 첫 번째 거점인 문화창조융합센터가 출범을 했는데 벌써 3만 명이 넘는 분들이 이 센터를 방문을 했고 35건의 융복합 콘텐츠를 발굴해서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29일 개관을 앞두고 있는 문화창조 벤처 단지에는 13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정이 된 93개 벤처 중소기업이 입주를 하게 되는 등 성과물들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창조경제와 문화 융성은 우리 경제 재도약의 양날개인 만큼 새해에도 보다 큰 성과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 올해 정부는 에너지 신산업 육성과 농수산업의 미래성장 산업화를 비롯한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에도 적극 노력해 왔습니다. 최근 파리 총회를 통해서 새로운 기후변화 대응 체제가 출범하게 되었는데 이를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 다양하고 적극적인 정책들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11월에 2030 에너지 신산업 확산 전략을 수립했고 시범 사업으로 울릉도 에너지 자립섬 착공, 홍천 친환경 에너지타운 준공 등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또한 FTA 확대와 적극적인 경제 외교를 통해서 기업들의 해외 진출도 지속적으로 지원해 왔습니다. 중국, 베트남과의 FTA가 지난 20일 발효돼서 우리 기업들이 올해와 내년 초 두 차례의 관세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고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FTA 수출 활용률이 올해 64.7%에 달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중산층의 안정적 주거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추진한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는 올해 일반 4,000호 공급을 확정했고 지난 9월 착공한 인천 도하 뉴스테이는 입주자 모집 결과 5.5대 1의 경쟁률로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수출과 내수의 균형 잡힌 동반 성장이 우리 경제 활성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수적인 과제인 만큼 내년에도 이런 노력들을 지속해 주기를 바랍니다. 올해 정부는 최대의 목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경제 체질 개선과 활성화에 모든 힘을 쏟아왔습니다. 하지만 노동 개혁과 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비롯한 일부 과제들은 국회 입법이 완료되지 못해 반쪽 성과만 거두게 돼서 안타깝습니다. 또한 다양하고
의미 있는 국정 성과들을 달성했지만 국민들께서 느끼는 체감도는 여전히 높지 않은 수준입니다.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개혁의 필요성과 개혁을 추진해서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고 달라질 것인가를 국민들께 소상히 알리는 노력을 배가해 주기를 바랍니다. 각 부처는 올해 개혁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과 현장에서 효과가 미진하거나 기대에 못 미치는 정책들의 원인, 결과를 냉정하게 평가, 분석해서 그 평가를 내년도 업무 계획에 충실하게 반영해 주기를 바랍니다. 개혁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 정부에 주어진 운명적 과제라는 점을 다시 한번 명심하고 새로운 각오로 4대 개혁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잘 마무리해서 국민들의 삶이 실질적으로 나아지도록 만들어 갑시다. 올 한 해 핵심 개혁 과제의 성과 창출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내년에도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